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연구소입니다. 요즘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에서의 배당 소득세 과세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런 절세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과세 이연이라고 해서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15%를 바로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한꺼번에 내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금 소득세율을 최대 5.5%로 배당 소득세 15%보다 훨씬 낮았는데 이 차이만큼 세금을 아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혜택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상장 해외 ETF, 특히 배당을 많이 주는 ETF의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중 과세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배당 소득세를 미리 원청 징수하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또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이나 내는 셈이 됩니다. 아직 증권사나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복잡하다 보니 이런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매매 차익의 비과세 혜택도 없어질까요?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고 팔아서 생긴 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혜택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배당소득세 정책을 바꾸면서 이 매매 차익 비과세 혜택도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마저 과세가 된다면 투자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장주든 배당주든 다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성장주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제 대응 전략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는 300만원까지죠. 원래 1800만원 풀 납입할 계획이었는데 그건 취소하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납입보다는 기존 자금의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당 ETF, 특히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상품은 전량 매도하시고 대신에 성장주 ETF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에 세금이 붙으니까 차라리 배당금이 적고 주가 상승을 노리는 성장주가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배당 소득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ETF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ISA 계좌에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ISA에서는 국내 고배당주는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에는 원래 세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해외 ETF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전량 매도하고 대신 국내 플러스 고배당주나 커버드 콜 ETF를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버드 콜 ETF가 왜 유리할까요? 커버드 콜 ETF는 콜 옵션 프리미엄을 주 수입원으로 삼는데 이건 배당금과는 다른 성격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배당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A 만기 시에 연금저축펀드 이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A 계좌가 만기 시에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전략을 보류해야 합니다. 정책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배당소득세 원천 징수와 함께 이중과세 문제까지 생긴다면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것보다 다른 투자 방법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배당 ETF는 줄이고 성장주 ETF 비중은 늘립니다. 세 공제 한도 내에서만 납입하고 추가 납입은 최소화합니다. ISA 계좌에서는 국내 고배당주와 커버드 콜 ETF 비중을 늘립니다. 연금저축펀드로의 자금 이전은 정책 확정 후에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책이 실제로 바뀐다면 그동안 배당 중심으로 구성했던 절세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성장주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 정책은 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자산이 세금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이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분들께 투자 전략을 재점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